오일장 화러, 비린내와 노점상 상인들의 억척스러운 흥정 소리가 뒤섞인 부산 기장의 한 시장통. 그곳에서 김말순 여사는 평생을 악착같이 일궈온 삶의 훈장을 온몸에 두른 채 살아왔어요.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굳은 손으로 파와 시금치를 다듬고 얼음물에 손을 담가 싱싱한 생선 비늘을 벗겨냈죠. 야채 생선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앉은 좁은 좌판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말순 여사에게는 세 자식이 있었어요. 맹한 듯 우직했던 큰아들 민수, 영악하리만치 똑똑했던 둘째 아들 준수, 그리고 부모를 쏙 빼닮아 강단 있었던 막내딸 미영.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고된 시장 바닥의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말순 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매일 밤 피곤에 절은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자식들의 낡은 책가방을 살피던 말순 여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어요. 비좁은 단칸방에서 자식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잠들었고 말순 여사는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새벽까지 바느질 품을 팔거나 다음 날 팔 야채를 다듬었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했지만 자식들은 엄마의 등골 빼먹는 줄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주었습니다. 민수는 명문대에 입학하여 대기업에 취직했고 준수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일찍이 자신만의 회사를 세워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미영은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렸죠. 삼남매 모두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으며 덜 나위 없이 훌륭한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은 말순 여사에게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훈장이었어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였죠. 하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강자란 없었습니다. 팔다리의 관절은 비명을 질렀고 매서운 바닷바람과 칼날 같은 생선, 가시에 시달린 손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어요. 더 이상 좌판에 앉아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요양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죠. 말순 여사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어 쉬어도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으니 이젠 그들에게 작게나마 보답받을 때가 되었다고 믿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삼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엄마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할 것 같구나. 말순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남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큰아들 민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죠. 엄마, 저희 집은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시다시피 집도 좁아서요. 둘째 준수는 팔짱을 끼며 현실적인 척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저희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막내딸 미영마저 남편과 눈짓을 교환하며 난감해했죠. 엄마, 저희도 주말부부라 혼자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기도 버거운데 저희 신혼집도 작고.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장남인데 당연히 형이 모셔야지. 무슨 소리야. 돈 제일 많이 버는 준수가 모시는 게 맞지. 나도 맞벌이하고 힘들어. 딸이라고 다 모셔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들의 대화 속에는 효심 대신 각자의 계산만이 가득했어요. 말순 여사의 귀에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작 이런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가장 아팠던 것은 손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집을 찾은 손주들은 할머니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시장 냄새와 노쇠한 모습에 질색했어요. 할머니한테서 냄새나. 할머니 집은 꿉꿉해. 난 여기 싫어. 빨리 집에 가자.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은 말순 여사의 가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요. 라며 변명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역력했죠. 손주들이 할머니의 냄새를 핑계 삼아 더 이상 할머니 집에 오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말순 여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그 순간 말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은 자식들의 것이었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말순 여사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자식들에게 매달리며 초라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오기와 결심이 싹 텄죠. 좋다. 너희들이 날 버렸으니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씩을 걸었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살란다. 너희들도 너희들 인생 살아라. 삼남매는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그들은 엄마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 생각에 홀가분함을 느꼈죠. 이후 삼남매와 말순 여사의 연락은 점차 뜸해졌고 그렇게 그들은 절연에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등을 돌린 후 말순 여사는 홀로 남겨진 시장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린내와 흙먼지 속에서 자신을 내던질 필요가 없었죠. 쇠락해가는 몸을 이끌고 작은 방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그녀는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엉켜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로움.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아무도 몰랐던 말순 여사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극도의 절약과 알뜰함으로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더 좋은 물건을 떼어왔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푼돈이라도 더 벌었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찢어진 양말을 꿰매 신고 낡은 옷을 수십 번 기워 입었습니다.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면서도 그녀는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어요. 시장통 상인들도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이웃들도 그녀의 진짜 재산 규모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죠. 수십 년간 그렇게 모은 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여러 개에 나뉘어 숨겨져 있었던 그 돈은 웬만한 중소기업 자산에 버금갈 정도였어요. 어쩌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도 가장 저렴한 약과 진료만을 고집하며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노년에는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히 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은 돈이었죠. 이 거액의 돈은 말순 여사에게 또 다른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어요. 자식들의 차가운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돈이 과연 자신만의 것인가 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한때는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줄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차고 넘치는 성공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랑과 효를 저버렸죠. 그 돈을 그들에게 남긴들 과연 그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말순 여사가 자신의 거취와 재산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한 노인이 홀로 살다 고독사한 지 한참 뒤에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절규,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의 이야기까지.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을 노린 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는 말순 여사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숨겨둔 거액의 돈을 다시 한번 떠올렸죠. 이 돈이 과연 자신에게 무슨 의미일까?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남겨줄 미련인가? 아니면 홀로 외롭게 죽어갈지도 모르는 삶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도구일까? 그 순간 말순 여사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맑고 분명한 깨달음이었죠. 이 돈은 나에게서 끝나야 해. 그리고 이 돈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통해 자식들에게 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쳤던 자식들이 그녀에게 외면을 보였지만 그녀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죠.
고심 끝에 말순 여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낼 최소한의 돈만을 남겨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도왔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관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탁했어요. 자신처럼 외롭게 때로는 위험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위한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온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 기금에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기부금을 전달할 때마다 이 돈은 그저 잠시 나에게 머물렀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었어요.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이토록 큰 기쁨과 평온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죠.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말순 여사는 더 이상 고독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경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잊고 지냈던 즐거움을 되찾았죠. 경로당에서 배우는 서예 교실은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 획 한 획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윷놀이를 하며 옛 추억을 떠올리며 깔깔거렸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은 그녀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꼈죠.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에게도 짐이 될까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방에는 값비싼 물건 하나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떤 재벌보다도 부유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수가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민수는 우연히 친구에게서 자신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꽤나 큰 돈을 벌었었고 최근 모 재단에 거액의 익명 기부가 있었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러 온 것이었죠. 막상 와보니 어머니는 작고 단출한 아파트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쭈글쭈글하고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알 수 없는 평온함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의 방 한쪽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여행에서 찍은 듯한 활짝 웃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세요. 말순 여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글쎄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엄과 묵직한 사랑을 느낄 뿐이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어떤 자식도 물려받지 못한 희생과 사랑의 가치였다는 것을요. 그제야 그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자식들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마음속 깊이 후회와 아픔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죠. 말순 여사는 비록 자식들과 절연해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통해 자식들에게 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베풀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장통의 억척스러운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진정한 삶의 영웅이 된 것이었어요. 말순 여사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